아, 나 김수현이야. 어? 퇴직한다고 왜 이름 못 구해? 금방 구하지. 3개월 정도는 원래 놀아주는 거야. 3개월 놀아. 아, 이거 이상하네. 왜 아무도 안 써주지? 아씨. 아, 이러다 계속해서 일 못하는 거 아니야? 아씨. 아니 말이야. 내가 20년 동안 일하면서 배운 노하우, 경륜이 있는데 날 왜 안 써? 나 왜 몰라보라고? 일하고 싶다. 일. 예씨. 예씨. 어서오세요.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기운을 팍팍 전해드리는 브라보 청춘 클럽의 클럽 지기 시연이 킴입니다. 우후! 박수 좀 쳐주세요. 네. 브라보 청춘 클럽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고 유익한 이야기들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은퇴 준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은퇴를 준비 중이시거나 은퇴를 하셨는데 너무 막막하신 분들, 이분들에게 좀 힘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중장년 취업 창업 매거진이죠. 메인 에이지의 장한형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 저희가 오늘은 제2의 도전 은퇴 이후의 일자리에 대해서 역시 또 이야기 나눠볼 건데 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봉사형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네. 알아봤다면 이젠 정말 현실적인 거, 그렇습니다. 피부에 와닿는 거, 네. 생계형 일자리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죠. 네. 이 은퇴 이후에 구직하시는 분들 중에서 생계형으로 일을 구하시는 분들이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많잖아요. 아,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710만 명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인데요. 네. 이분들 중에 96.5%는 생계형 취업을 하고 계시다. 96.5% 반올리면서 97%라 치면 네. 정말 3% 분들만이 봉사형으로 봉사형 하시는 일자리. 거고 나머지 네. 분들은 생계형이라든지 네. 사실 우리나라 노인 2명 중에 1명이 빈곤을 겪고 있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은퇴를 하게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노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요즘 사실 뭐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그리고 물가에 비해서 임금은 또 낮고 뭐 주택 마련금이 좀 높다 보니까 주택 마련 대출이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은퇴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네. 집을 샀습니다. 20, 30년 동안 다 갚고 네. 이제 빚이 없더니 안심을 좀 하는가 했더니 또 하나의 이벤트가 생깁니다. 아. 우리 아이들이 결혼을 한답니다. 아하, 타이밍이 딱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그 결혼식만 시키면 끝날 줄 알았더니 네. 집을 사줘야죠. 아이고. 집을 사주지 못하면 전세라도 해줘야 되겠죠. 아. 또 목돈이 들어가는 이벤트가 또 생기는 거죠. 자, 계속 연속선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자식들에게 나의 노후를 맡길 네.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요즘 같은 상황이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자, 과거에 네. 농경사회에는 자식 농사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예.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자식 농사라는 말 많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때는 자식이 뭐 5명, 6명, 심하면 10명 이상도 되고요. 예. 이 자녀들이 장성을 해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 또 밖으로 나가서 돈을 벌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때까지만 해도 효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네. 장남이나 맞이 예. 어르신들 부모님을 모시는 문화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1명 내지는 2명밖에 안 되죠. 예. 이 자녀들이 자기 살기도 바쁜데 부모님을 나중에 모시기를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착각이다. 네. 그래서 자녀에 올인하지 말고 자녀의 하프이나라 반만 쏟아부어라. 반만. 아, 네, 좀 안타까운 현실. 좀 명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계형 일자리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좀 주요 특징들을 네. 한번 뽑아와 봤는데요. 첫 번째로 이 장년 근로자 10명 중에 6명이 재취업을 해서 일자리를 갖고 있더라. 그러니까 50대 이상에서 나 일하고 있어 그러면 10명 중에 6명은 이미 재취업을 했다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재취업을 하더라도 근속 기간이 5년 미만이더라. 오래 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 오래 가봐야 60세 정도. 굉장히 큰 위험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봤더니 예. 대부분 단순 노무직, 아. 경비, 이런 택배, 이런 네. 단순 노무직이고요. 또 하나는 이 고용상 지위가 있을 텐데요. 네. 정규직이 아니라 10명 중 6명이 단순
임시 일용직, 일용직. 예, 이렇게 굉장히 고용상 지위가 열악한 상황이 네. 있었고요. 월 평균 임금이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 네. 175만 원 정도가 나오네요. 175만 원. 자, 이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요. 예. 내가 말이야 무슨 대기업에 다녔던 사람인데 겨우 175만 원 받으려고 내가 일을 해야 돼? 이런 자존심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은 금액이지만 이 일자리 내가 안 하면 어느 누군가는 금세 네. 또 채간다는 생각하셔서 네. 좀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고 일자리를 좀 찾으시는 그런 또 방안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경력을 살리지 못한다는 거 너무나 안타깝긴 하지만 이것도 나쁜 직업들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 65세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가 됐고요. 네. 그리고 전체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65세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인데 이게 2026년이면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어. 10년 남았어요. 네. 그렇다면 이 고령화 시대에 맞게 어떤 생계형 일자리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네. 너무 빠르다는 거죠. 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빠르게 고령화가 되는 나라가 없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예. 문제는 생산 가능 인구가 그만큼 더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 안 되겠다. 우리 이 중장년 세대, 소위 말하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 그래서 2014년 9월에 장년 고용 종합 대책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좀 봤더니 첫 번째로는 생애 설계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 네. 이 생애 설계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내가 퇴직하면 무엇을 할 것이고 또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또 무엇을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받아야겠다. 뭐 이런 경력 관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는다는 거죠. 굉장히 좀 참신한 그런 교육인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년 60세가 됐지 않습니까? 예. 이제 더 많은 더 오랜 기간을 회사에서 일하게 하기 위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하겠다. 임금 피크제. 네, 예. 이 얘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57세 정도까지는 정상적인 연봉을 받습니다. 예. 그런데 60세까지 퇴직할 때까지는 임금을 좀 많이 깎아서 대신 기간을 늘리고 돈은 좀 덜 받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임금 피크제라는 것인데요. 임금 피크제. 네, 지금 이제 거의 모든 대기업들이 도입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공공기관은 이미 거의 이제 예. 도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난 10월이었습니다. 2014년에 나왔던 장년 고용 종합 대책을 좀 더 보강한 그런 또 정책이 나왔는데요. 장년 고용 서비스 강화 방안 이런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이 아까 말씀드린 생애 설계 프로그램을 기존에는 만 50세 이상 재직자만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예. 이제는 만 45세 이상 5살 낮췄죠. 네. 그리고 재직자는 물론이고 구직자도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네. 가장 큰 특징은 중장년 정보화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우리 50대들이 네. IT 교육을 받아서 요즘 변하는 그런 산업 사회에 좀 부응을 해서 일자리를 좀 갖게 하도록 하자. 이런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눈에 띕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뭐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많이 나와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대표님이 보시기에 좀 시급하게, 좀 빠르게 좀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무엇들이 있을까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일자리 미스매칭이라고 하는데요. 미스매칭이요? 네, 용어가 좀 어렵죠. 네. 기업은 지금 이런 전문가가 필요한데 네. 어디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는 어디선가 나는 왜 일자리가 없지? 이런 또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기업과 이 전문 인력을 연결시켜주는 이런 방안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이런 현실적인 방안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일자리 미스매칭 빨리 해소를 해야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정부 정책들을 보면 구직자 중심의 일자리 고용 정책이 나옵니다. 구직자를 훈련시키고 네. 구직자에게 지원을 하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구직자, 직원은 근로자는 기업이 채용을 하는 것이죠. 예. 기업이 돈이 있고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구직자를 채용을 하는 것이죠. 예. 지금까지 많은 정책들이 구직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요. 앞으로는 이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 입장에서
선뜻 이 구직자를 채용할 수도 있는 다양한 지원책이 좀 나와야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계속해서 좋은 정책들, 제도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갖다 보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 사연이 하나 와서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퇴직한 지 6개월이 된 50대 중반의 최취업이라고 합니다. 판매직을 20년 넘게 했고 사람 상대하는 것에는 자신이 있었던 터라 퇴직할 때만 해도 뭐든 못하겠나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재취업난에 어느덧 6개월이나 흘렀어요. 일을 하지 않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불안감만 더욱더 커져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생계를 위해서는 뭐든 꼭 해야겠다. 이런 걸 알긴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곳이 너무 한정적이라 절망스럽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아,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이에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사실 퇴직 이후 재취업을 할 때 겪는 어려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처음엔 사실 잘 몰라서 겪는 어려움도 있다고 하던데 이런 분들,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십니까? 자, 우선 이 퇴직자들의 심리 상태 네. 좀 알아야 되는데요. 네. 아직 퇴직하지 않으신 분들, 예정이신 분들 네. 좀 명심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세요. 집중. 네. 자, 한국고용정보원이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 퇴직자들이 퇴직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어떤 태도를 갖는가. 자, 평균 53세에 퇴직을 하는데요. 3개월 정도는 낙관을 합니다. 낙관 3개월. 자, 지금까지 난 열심히 일했으니까 네. 여행도 좀 하고 네. 친구들도 좀 만나고 멀리 친척 집에도 좀 다녀오고. 아, 좀 즐기는군요, 이 네, 상황들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 8개월 정도까지 예. 네. 이력서를 아무리 내도 연락이 없습니다. 의심, 걱정 단계. 8개월이 됩니다. 의기소침해져. 아, 이제 슬슬. 이때부터는 배우자의 눈치가 보입니다. 아,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의 눈치를 이제 보게 되죠. 그렇죠. 아이들에게도 미안하게 되고, 자, 더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해야지. 네. 1년이 됩니다. 이상하다. 여전히 왜 나를 찾아주는 데가 없는 거야? 네.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갖죠. 네. 1년이 지나면 분노하게 됩니다. 분노 단계까지 자, 가는군요. 이 사연에서 6개월이라고 하셨죠. 네. 지금 굉장히 의기소침한 단계 아닙니까? 약간 의기소침해지고 네. 있는 단계인 거죠?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퇴직 예정자분들 그리고 퇴직하신 분들 네. 이 3개월의 덫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3개월. 네, 맹목적인 낙관. 음. 나는 잘 될 거야.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군요. YTN에서 근무하면 고급 인력입니다. 네. YTN에서 퇴직을 하면 네. 그냥 인력입니다. 아, 속상하네요. 그래서 농담입니다만 네, 네,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니던 조직, 네. 과거는 잊으시고 이제부터 현실과 미래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맹목적인 낙관은 절대 금물입니다. 아. 퇴직하기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네. 네트워크를 넓히셔서 네. 연착륙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실 뭐 생계어 취업 또 이게 또 꼭 취업을 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어떤 이 구직 활동의 팁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동안 네. 이 매거진을 만들면서 많은 퇴직자분들, 구직자분들을 만나 뵀는데요. 예.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공하신 분들 첫 번째로는 내가 퇴직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립니다. 아, 체면을 내려놓습니다. 네. 나 퇴직했어라고 친구들한테도 얘기하고 네. 모든 지인들한테 일부러 전화를 막 합니다. 예. 그런데 반대의 경우 퇴직 사실을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부끄러우니까. 네, 배우자, 아내, 아이들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아침에 출근하는 것처럼 드라마에서 많이 봤어요. 네, 양복을 입고 네. 공원을 다니고 아. 도서관을 다니고 이렇죠. 네. 이 후자의 경우는 절대 재취업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자기만의 정보죠. 아. 내가 퇴직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예. 내가 필요한 곳을 연결해주고 소개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나의 퇴직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라.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네. 혼자 고민하지 말자는 겁니다. 아, 혼자 고민하지 대부분은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어. 내가 나이가 50인데 내가 세상을 다 경험했는데 나 혼자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예. 이 구직 활동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정보가 있어야 되고요. 또 예.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활해온 것은 어떤 특정 회사, 어떤 특정 부서에 맞게끔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상황에 맞추기 위해서는 많은 변화가 필요한 거죠. 예. 한마디로 쉬프트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 지원 기관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정부 지원 기관들. 네. 그럼 어딜 가야 되느냐?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 고용센터. 여러분들 네. 고용센터 꼭 기억하세요. 네. 전국 어디든 고용센터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력서를 내시죠. 예.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력서를 냅니다. 예. 그 방법으로는 선택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찾아가셔야 됩니다. 아, 뭐 이메일로 보내거나 이런 거 네. 말고 가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일을 잘합니다. 담당자를 만나서 인터뷰라도 한번 하면 이분들은 예. 그 수많은 원어브댐이 아니고 예. 그중에 직접 찾아와서 우리 회사에 관심을 보였던 네. 아주 적극적인 인재가 있습니다. 소개가 가능하겠죠. 그럼 경영진에서도 어디 한번 얼굴 볼까? 예. 그러면 미팅을 한번 인터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회사를 직접 찾아가라. 이렇게 세 가지만 명심하셔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우리가 첫 인상이라 부르는데 좋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정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좀 진행 중인데 네.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많다는데 네. 나는 무엇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야? 아이고 찾기가 힘듭니다. 딱 세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작년 나침반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 나침반. 네, 작년 나침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전직 지원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이 일환입니다. 2014년 9월에 작년 고용 종합 대책이 나올 때 이 작년 나침반 프로젝트가 함께 도입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만 45세 이상 재직자라면 전국에 예. 31곳의 중장년 일자리 희망 센터가 있는데요. 이곳에 가셔서 이 작년 나침반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예. 당신이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셨죠? 그렇군요. 그러면 퇴직 이후에는 이러이러한 일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또 지금과 같은 경력이면 이러이러한 부분을 좀 보완을 하셔서 50세, 60세까지는 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언도 해주시고 필요한 교육도 받게 해드리고. 와, 정말 그게 뭐 나침반이네. 그렇습니다. 가야 할 길을. 그래서 작년 나침반 프로젝트입니다. 두 번째로는 취업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아카데미요? 네, 이것은 일종의 취업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직업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죠.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77개의 과정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곳에 신청을 하시면 새로운 기술도 배우시고 취업도 알선해 드린다는 것 명심을 하시면 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취업 인턴 제도가 있습니다. 인턴 제도요? 청년만 인턴 제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장년도 인턴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시면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네. 필요한 경우에 이분들을 인턴으로 모셔갑니다. 네. 3개월 동안 인턴을 하게 되는데 예. 한 달 동안 60만 원씩 예. 임금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예. 최저임금 132만 원 정도 생각하면 절반 정도의 임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기업 부담은 좀 낮아지는 거죠. 예.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싶네. 그러면 계약을 합니다. 네. 그러면 또 6개월 동안 한 달에 65만 원씩 네. 이렇게 또 임금이 또 지원이 됩니다. 이 제도도 또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내가 나한테 알맞는 기업을 찾으실 때 굉장히 유용한 제도가 될 수가 그렇죠. 있을 겁니다. 아하, 일단 뭐 여기저기 다 그렇습니다. 해보는 게 여러분들 네. 무료이기 때문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많은 준비를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준비와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연착륙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요즘에 사실 뭐 창업 시도하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내가 뭐 문과를 나왔든 이과를 나왔든 뭐 기술을 전공하셨든 뭘 하셨든 결론적으로 치킨집 사장님이 된다거나 네. 요즘 또 편의점 사장님이 그렇게 좀 네. 많이 되시는데 이게 아무래도 명예퇴직 이후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사실 우리 치킨 공화국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이 얘기가 사실은 우리 중장년 네. 베이비붐 세대들이 퇴직하면서 네. 창업에 뛰어들면서 그러니까요. 아주 상징적인 용어로 치킨 공화국이란 이런 얘기가 참 나왔는데요. 제가 웃었지만 좀 가슴 아픈 사연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창업자 5명 중 1명이 50대입니다. 한 6% 정도가 60대고요. 예. 그렇게 되면 계산을 해보면 창업을 하시는 분 3분 중 1명은
50대, 60대더라. 아. 굉장히 많은 작년이시구나. 그렇습니다. 예, 예. 굉장히 많은 수치고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이분들이 창업을 해서 많은 분들이 성공을 하셔서 3년, 4년 계속 장사를 네. 하시면 아주 행복한 그런 나날들이 되겠죠. 예.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 고작 4개월을 준비를 해서 창업을 하십니다. 예. 평균적으로. 예. 그리고 3년 이상 생존을 할 수 있는 확률 몇 퍼센트나 될까요? 5%입니다. 일본에서는 3년을 준비해서 예. 창업을 하게 되고요. 아, 그래서 기간이 좀 길군요. 그렇습니다. 예. 아주 시스테믹하게 네.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3년 이상 생존할 수 있는 확률 30%. 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5%와 비교를 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죠. 3명 중 1명은 성공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이 결과만 봐도 네. 단순히 봐도 얼마나 많은 준비, 오랜 기간 심사숙고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예. 알 수 있는 겁니다. 실패하는 데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앞서 우리가 말한 것지만 오랜 기간 준비 못하고 어떤 귀동량 이런 식으로 네. 준비한 것들이 좀 실패 요인이고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지적을 종합해 보면 예.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네. 이 경험 부족입니다. 아, 맞아요. 한 번도 장사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예. 직장 생활만 하다가 일을 갖기 위해서 소득을 갖기 위해서 막연하게 창업을 하시는 경우 예. 장사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실패하기 10중 8구 실패한다. 네.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같은 비슷한 얘기로 준비 안 된 창업을 한다. 이게 좀 뜨네. 예, 그러면 그러니까요. 아주 막연히 그 아이템을 쫓아서 이걸 가지고 창업을 하시는 거죠. 이 준비 안 된 창업은 10중 8구 실패를 하더라. 이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여러분들도 준비하시는 분들 정말 열심히 준비하시고 계속 이게 거듭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이게 어떤 일인지 알고 준비를 탁탁탁 이렇게 차근차근 해 가야 그렇기 때문에 퇴직 전에부터 네, 그렇습니다. 준비를 해야 아주 좋은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생계형 어떤 재취업 그리고 창업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간절함의 그런 활동이 아닐까 싶은데 조금이나마 확실한 건 네. 빨리 그리고 철저히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이번 이야기 나누면서 드는 생각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생계형 재취업 또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유비무환. 유비무환. 네, 퇴직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그런 자세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예. 낙관하지 마셔야 됩니다. 예. 자신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 명심하시고 항상 준비하시고 항상 점검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함께하는 그런 적극적인 마인드 중요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 낯을 내려놓자, 체면을 내려놓자, 아, 체면을 내려놓자. 자존심을 좀 내려놓자. 예.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 모시고 은퇴 준비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정말 많은 정보들, 유익한 정보도 얻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쇼니킴의 픽,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반퇴 시대입니다. 반퇴는요, 원래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공부나 취미, 여가 생활 등을 하면서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평균 수명에 비해서 퇴직이 빠르고 경제적 이유로 다시 구직 활동을 해야만 하는 시대를 뜻한다고 합니다. 은퇴 이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 중장년층, 개인적인 준비와 더불어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행복한 인생의 길라잡이 브라보 청춘 클럽,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하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린 브라보 청춘 클럽!